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오늘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정식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일 오후 7시쯤에 표결하겠다 이렇게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까지 나왔던 여당은요.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또 채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까지도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혀서 표결 전까지 여야의 아주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국회 탄핵 절차가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안이 발의가 된 건데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요, 이 A4 용지 20장 분량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개업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이 국정을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 표결은요, 이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6일 0시 이후부터는 이 표결이 가능한데 관련해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요, 오늘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이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이제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니까 약간 그 주말에 있을 그런 집회들 어떤 여론에 힘입어서 좀 표결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네, 6개 야당이 이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던 시가 여당은 이 회의에 불참한 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를 통해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다만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니라면서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보직에서 배제해야 되고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탈당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고요. 한 대표와 여당을 향해 찬성 투표를 촉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오늘 새벽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또 상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진 지 이틀도 채 안 돼서 지금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장 변호사님, 야권의 의도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의도라기보다는요,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한밤중의 선포는 어떤 국민도 동의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계엄 자체가 타당했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12월 3일 밤에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당이 탄핵에 특히 야당 6개 당이 모두 다 함께 탄핵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될지 여부, 결국 이거는 또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여당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국 여당에서 얼마만큼의 이탈표가 나오느냐가 이게 문제인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은요, 국회 재적 과반 의원의 출석으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 범야권 의원들의 숫자가 19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을 채우려면 여당에서 8명의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직전에 벌어졌던 계엄 해제 요구, 거기에서 여당 의원 18명 정도가 찬성을 했죠. 그다음에 그보다 앞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서는 4표, 최소 4표의 표가 여당에서 이탈이 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여당 내부에서 과연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또 나오면 얼마가 나올 것이냐, 지금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계엄 해제 건의 결의안에는 이제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18명의 명단을 보면요. 그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대부분 친한계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명을 빼놓고서는 다 친한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8표의 그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반란표라고 볼 수 있는 이게 나오려면 그 18명 가운데 나올 것으로 보여요. 18명 중에 뭐 몇 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 뭐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탄핵은. 왜냐하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하느냐는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2016년에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탄핵의 교훈이 한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벌어질 그 이후의 상황,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 최대의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시다시피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 2개가 하나는 무죄가 나왔지만 하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최대의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과연 찬성할 수 있을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뭐 대개 겉으로는 좀 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별로 찬성할 것 같은 기류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아마 당론도 당론이지만 물론 그 표결에 불참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설령 표결에 참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탈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